시어머니 길들이기.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악독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황씨 부인. 지금까지 3명의 며느리가 그녀의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 첫째 며느리는 1년 만에 친정으로 도망갔고, 둘째 며느리는 병을 얻어 죽었으며, 셋째 며느리는 칠성하여 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박진사 댁 넷째 며느리는 누가 들어올까? 불쌍하게도. 이번에는 또 어떤 희생양이 나타날까? 그런데 넷째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은 예상 밖의 인물이었다. 바로 이웃 마을에서 꾀가 많기로 유명한 김춘향이었다.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이 지난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황씨 부인이 며느리 방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 게으른 거사.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고 있어?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춘향은 이미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아침 진지 다 됐습니다. 황씨 부인은 당황했다. 지금까지 며느리들은 모두 첫날 늦잠을 자서 호되게 혼났는데 이번 며느리는 달랐다. 첫날만 부지런하고 말 거야. 하지만 춘향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났다. 그것도 시어머니보다 1시간 더 일찍. 황씨 부인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다. 음식의 트집을 잡기로 한 것이다. 이게 뭐야? 국이 왜 이렇게 짜?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아직 어머님 입맛을 잘 몰라서요. 다음날 춘향은 국을 싱겁게 끓였다. 이게 국이야 물이야? 간도 안 맞췄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 다음날 춘향은 국을 적당히 끓였다. 이제야 좀 먹을 만하네. 그런데 반찬은 왜 이렇게 못 만들었어? 어머님,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간을 아직 못 찾았어요. 어머님이 직접 간을 봐주시면 안 될까요? 황씨 부인이 어쩔 수 없이 부엌에 와서 국 간을 봤다. 이 정도면 됐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런데 이 반찬은요? 이것도 간 좀 봐주시겠어요? 결국 황씨 부인은 모든 음식의 간을 직접 보게 되었다. 그러자 더 이상 음식의 트집을 잡을 수 없게 되었다. 자기가 직접 간을 맞췄으니까. 황씨 부인은 빨래에서 문제를 찾기로 했다. 얘야. 내 옷에 주름이 이게 뭐야? 어머님, 제가 다림질이 서툴러서 그래요.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황씨 부인이 직접 다림질 시범을 보였다. 춘향은 옆에서 열심히 지켜보며 질문했다. 어머님, 여기는 왜 이렇게 하세요? 이건 옷감이 비단이니까 온도를 낮춰야 해.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옷은요? 결국 황씨 부인은 1시간 동안 다림질 강의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옷을 모두 직접 다림질하게 되었다. 어느 날 춘향이 말했다. 어머님, 친정에 다녀와도 될까요? 뭐, 시집 온 지 1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친정 타령이야?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해서요. 안 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어디를 가? 알겠습니다, 어머님. 춘향은 순순히 물러났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일부러 모든 일을 조금씩 틀리게 했다. 밥은 서리게 짓고, 빨래는 깨끗이 안 하고, 청소도 대충대충. 얘야. 요즘 왜 이 모양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친정 어머니 걱정에 정신이 없어서요. 그럼 다녀와. 빨리 다녀와서 정신 차려. 황씨 부인이 먼저 친정 나들이를 허락했다. 춘향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극찬하기 시작했다. 우리 어머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황씨 부인이? 네,
저한테 친정 다녀오라고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일도 같이 해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황씨 부인이 사람이 변했나? 며느리를 잘 만난 것 같네. 이 소문이 황씨 부인의 귀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어이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자 기분이 묘했다. 며느리 복이 있으시네요. 자식 복도 있으시지만 며느리 복까지 있으시니 부러워요. 황씨 부인은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다.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다. 춘향의 남편 박도령은 아내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여보, 어머니가 또 트집 잡으시면 어떡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당신 어머니가 무서운 게 아니라 외로운 거예요. 춘향은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황씨 부인이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했다. 어머님은 며느리들이 자기를 무시할까 봐 먼저 공격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님이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드리는 거죠. 춘향은 모든 일에 시어머니의 의견을 물었다. 어머님, 장 볼 때 무엇을 사오면 좋을까요? 어머님, 이 옷감이 어머님께 어울릴까요? 어머님,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처음에 황씨 부인은 이것도 트집 잡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춘향이 정말로 자기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자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이 며느리는 다른 며느리들과는 다르네. 황씨 부인은 조금씩 며느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춘향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앉게 되었다. 어머님, 혼자서 아들을 키우시느라 정말 힘드셨겠어요. 황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뭘 알아? 제 어머니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황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다들 내가 며느리를 구박한다고 했지? 하지만 나도 이유가 있었어. 말씀해주세요, 어머님. 황씨 부인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냈다. 첫째 며느리는 나를 무시했어. 늙은이 취급하면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지. 둘째 며느리는 내 아들을 꼬드겨서 나를 시골에 보내려고 했어. 셋째 며느리는 내 물건을 몰래 친정에 가져갔어. 춘향은 조용히 들었다. 어머님, 그런 일들이 있으셨군요. 정말 상처받으셨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먼저 강하게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 이해해요, 어머님. 하지만 저는 다를 거예요. 그날 이후 춘향은 더욱 정성스럽게 시어머니를 대했다. 하지만 비굴하게가 아니라 진심으로. 황씨 부인이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드리고 옛날 이야기를 들어드렸다. 어머님, 어렸을 때는 어떠셨어요? 나도 한때는 예쁘다는 소리 좀 들었지? 황씨 부인의 얼굴에 옛 추억이 떠올랐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네. 장터에서. 춘향은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황씨 부인도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에 감동했다. 황씨 부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얘야, 오늘은 내가 국을 끓일게.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어제 많이 힘들어 보였어. 오늘은 좀 쉬어. 마을 사람들이 놀랐다. 황씨 부인이 며느리를 걱정한다고? 세상에, 믿을 수 없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다. 어느 날 황씨 부인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내가 그동안 며느리들에게 못되게 굴었어요. 마을이 술렁였다. 이제야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는지. 황씨 부인,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 며느리처럼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내가 왜 나쁜 사람으로 살아야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소문을 듣고 예전 며느리들이 찾아왔다. 특히 첫째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님이 정말 변하셨다고요? 춘향이 그들을 맞이했다. 네, 언니들. 어머님은 원래 좋은 분이셨어요. 그냥 표현을 못 하셨던 거죠. 함씨 부인이 나와서 예전 며느리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지. 어머님. 첫째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다.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모든 며느리들이 모여 식사를 했다. 함씨 부인이 직접 음식을 준비했다. 너희들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만들어 봤다. 어머님, 이거 제가 좋아하던 잡채예요. 이건 제가 좋아하던 생선조림이잖아요. 함씨 부인은 사실 며느리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 그냥 표현하지 않았을 뿐. 그동안 고마웠다. 내가 너무 힘들게 했지? 아니에요, 어머님.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화해했다. 나중에 다른 며느리들이 춘향에게 물었다. 어떻게 어머님을 변하게 하셨어요? 춘향이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어머님의 외로움을 이해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머님도 사람이시잖아요.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으신 거죠. 우리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우리도 상처받아서 그랬던 거예요.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죠. 박진사 댁의 변화는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다른 집의 시어머니들과 며느리들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함씨 부인네처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럼요. 우리도 서로 대화를 많이 해봐요. 마을 전체가 조금씩 따뜻해졌다. 1년 후, 춘향이 아들을 낳았다. 함씨 부인은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며느리야.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외롭고 미운 할머니로 죽었을 거야.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은 원래 좋으신 분이었어요. 함씨 부인은 손자를 보며 다짐했다. 이 아이에게는 좋은 할머니가 되어줄 거야. 10년이 지났다. 함씨 부인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자상한 할머니로 소문났다. 함씨 할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손자들을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며느리랑도 친자식처럼 지내시더라고요. 아무도 10년 전에 악독한 시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했다. 어느 날 젊은 며느리가 찾아왔다. 할머니,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씨 부인이 웃으며 답했다. 먼저 내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그분도 사랑받고 싶어 하실 거야. 어느 날 춘향이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사실 처음에는 저도 무서웠어요. 정말? 네, 소문이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하지만 결혼을 해야 했고, 그래서 방법을 찾은 거예요. 방법? 어머님을 길들이는 게 아니라 어머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요. 박도령이 아내를 안았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졌어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죠. 함씨 부인이 80평생을 살고 세상을 떠날 때 온 마을 사람들이 울었다. 좋은 분이셨는데 며느리 복도 많으셨지? 춘향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어머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함씨 부인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내가 고맙다.
내가 나를 사람으로 살게 해줘서 다. 그리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 후 사람들이 춘향에게 말했다. 정말 효부셨어요. 어머님을 잘 모셨어요. 하지만 춘향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한 사람의 외로운 마음을 이해하려 했을 뿐이에요. 춘향의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할 때가 되었다. 어머니, 저도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 아내를 존중하고 이해하면 돼. 할머니처럼 무서운 시어머니를 만나면 어떡하죠? 춘향이 웃었다. 내 할머니는 무서운 분이 아니었어. 그냥 외로웠던 분이셨지. 모든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단다. 아들이 결혼한 후 춘향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편하게 지내자꾸나. 나는 내가 행복하면 돼. 어머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원수가 아니야. 같은 남자를 사랑하는 두 여자일 뿐이지. 며느리가 감동하여 춘향을 껴안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